늦은 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밑에서 한 여자가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남자가 물었어요. 뭘 찾고 계신가요? 열쇠요. 지갑 꺼내다 떨어뜨렸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쯤에서 떨어뜨리셨는데요? 저쪽이요. 그럼 저쪽에서 찾으셔야죠. 저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 여자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전 참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황당한 여자는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2024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책,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 서적과는 달리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주인공 러링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행복의 구심점이 되는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찾는 수업의 저자 장덕퍼는 대만 명문 타이페이 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MBA를 전공한 후 타이완 방송국 뉴스 앵커가 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유명한 재벌과 결혼까지 했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계속 불행했다고 합니다. 3명의 도우미가 딸린 호화 주택에 살고 기사가 있는 고급차를 타고 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까지 가졌던 그녀는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하나씩 찾고자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사람과 재혼도 했고 싱가포르로 건너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마케팅 이사가 됐고요.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녀는 결국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내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진정한 나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마친 장덕펀의 깨달음이 나를 찾는 수업이라는 소설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의 인생은 저자 장덕펀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러링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치열했던 학창 시절을 거친 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유명 기업의 마케팅팀에 입사해 능력을 펼치죠.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러링은 학창 시절에 교내에서 유명한 선남선녀 커플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재력가 집안의 자제였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링은 불행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생각했죠. 나름 잘 풀렸던 직장생활도 경쟁자의 등장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분명 능력은 인정받고 있는데 승진이 계속 누락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러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던 어느 겨울밤 또다시 남편과 싸운 후 목적지도 없이 다짜고짜 차를 몰고 나온 러링은 어느 산골짜기에 다다랐는데 차가 그만 멈춰서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드폰도 두고 나온 걸 깨달았어요. 차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한심한 자기 자신에 대해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러링은 저 멀리 상기색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죠. 그곳엔 러링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러링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행복, 즉 사랑, 기쁨, 평화를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노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포인트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노인은 러링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외부 물질을 통해 행복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학벌, 직업, 결혼, 부와 명예, 권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산물들입니다. 이것들을 얻으면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책에선 이걸 역할가면과 신분동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린 진짜 나 자신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가면이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였으면 하는 욕구, 즉 인정 욕구가 존재하고요. 신분동화는 사회에서의 신분이 상승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신분이 낮다고 느끼면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타인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인생이 정말 내 자아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불행할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신분이 되어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결국 외부에서 얻어진 물질로 인한 행복이기 때문에 언제고 없어질 수 있는 그 물질들이 사라지고 나면 더더욱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행의 요인은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면에 화가 많고 매사에 불만투성이죠.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경우 신경세포 간의 고정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매일 화내고 좌절하고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동안 뇌 속에 특별한 신경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굳어져 하나의 감정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신체와 뇌에 어떤 감정이 발생하면 시상하부에서 곧바로 펩티드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펩티드는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로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세포를 둘러싼 수많은 말초신경에 흡수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우리 몸의 말초신경이 특정 펩티드에 길들여져 먼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화를 내던 사람이 며칠 화를 내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화를 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화와 짜증을 내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반응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 생각대로 편집해서 보고 들음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색안경을 벗어던지고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실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인공 러링의 경우에는 또 한 번 승진이 누락됐을 때 다음날 좋지 않은 그 기분으로 출근을 했는데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이 힐끗거리고 수군거리는 행동을 보이자 자신을 불쌍하게 보거나 능력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져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호출하더니 러링도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죠.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능력이 없다고 수군된 것이 아니라 추가 승진한 소식을 먼저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일 뿐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 표정, 그 밖의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냉랭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노인과의 대화 후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신기하게도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냉랭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타인이 아닌 내 생각,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이 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거죠. 마지막 불행의 요인은 내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굴복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굴복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세상에 항복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날 가로막는 그 상황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필요 이상으로 불행함을 느끼는 대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평정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계획을 가로막는 일들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 상황이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굳이 불행감을 증폭시키죠. 너무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생각은 하늘이 하는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해요. 벌어진 일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평정심이 찾아오고 곧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내 진정한 자아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럼 대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아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냐?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수년간의 내면 세계 연구를 통해 양자역학, 끌어당김의 법칙, 리얼리티 트랜스설핑을 모두 아우르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원자, 원자의 구성 요소인 원자핵과 전자가 있죠. 이 작은 입자들은 세상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더 쪼갤 수 없는 이 작디 작은 물질들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결국 만져지고 보여지는 모든 물질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에너지의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에너지와 주파수를 통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온종일 불평과 불만, 화에 휩싸인 사람 곁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 주파수에 동조되어 결국 나 자신도 동일한 주파수를 발산하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과 금요일에 생산된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일하기 싫은 월요일, 이미 퇴근 후 불금과 주말을 즐길 생각에 들뜬 금요일엔 근로자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산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한 교실에 갓 지은 쌀밥을 3공기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등교할 때마다 첫 번째 쌀밥에는 사랑해, 넌 참 맛있어 보여 하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건네게 했고요. 두 번째 쌀밥은 아예 관심을 갖거나 쳐다보지 못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쌀밥에는 넌 정말 맛없어 보여, 먹기 싫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참 재밌어요. 당연히 3공기의 쌀밥 모두 부패했어야 정상인데 첫 번째 쌀밥은 향긋한 곡주 냄새를 풍기며 누렇게 변했을 뿐이었고 다른 2공기에 담긴 쌀밥은 모두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를 풍긴 채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와 주파수가 분명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를 내보낼 때 더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공간에 진동수가 확인되지 않은 소리급쇠 여러 개를 늘어놓고 그중 하나를 울리면 이 소리급쇠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다른 소리급쇠가 같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는 같은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려주죠. 앞에서 우리 사람도 에너지와 주파수를 내보낸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선 우리가 계속 원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그 주파수를 내보내게 되면 그 주파수에 맞는 물질과 그 상황이 나에게 끌려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리!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나를 찾는 수업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요. 불행의 원인은 3가지. 외부 물질로 행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불필요한 화와 불행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진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우리를 포함한 우주 모든 만물은 에너지의 산물이고 우리 스스로도 에너지와 주파수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에 흔들리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일치시킨 후 그것들을 발산하게 되면 결국 나의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이 끌려오게 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 사랑, 기쁨, 평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나를 찾는 수업의 주인공 러링을 만나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행복을 향한 힘찬 여정을 저 규똥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규똥이었습니다. 끝!